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하면서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정말 하루하루 새로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사표를 제출했네요. 황당한 일이죠. 집 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결국엔 사표를 던졌습니다. 권력은 잠깐이지만 역시 강남 부동산은 영원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시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본인들도 이렇게 안 팔면서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취득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 중국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내 주택을 취득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보도자료에서 나왔고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불과 몇 년 전인 2015년, 16년 이 사이에 캐나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캐나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는 중국인지 캐나다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중국인들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밴쿠버에 중국인들이 20% 살고 있고 기타 아시아인들이 22% 살고 있어서 오히려 백인들이 소수민족이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밴쿠버에 모여 살게 됐을까요? 캐나다는 굉장히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투자 이민도 장려해서 얼마 이상 투자를 하면은 영주권이 나오는 그런 이민법을 갖고 있었고, 앤디 얀이라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1997년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캐나다에 정착하고자 했고, 캐나다 정부가 이걸 받아줌으로써 많은 중국인들이 밴쿠버에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홍콩의 마피아라고 하는 삼합회 사람들이 함께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하네요. 이러면서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돈 세탁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 밴쿠버를 활용했습니다. 밴쿠버 외곽에 리치몬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중국인들이 절반 이상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리버락 카지노라는 데가 있는데 이 중국인들이 여기서 불법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여기서 모인 돈들이 밴쿠버로 흘러들어갔고, 이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인들이 밴쿠버에 있는 부동산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전체 밴쿠버 부동산 거래의 3분의 1가량을 중국인들이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280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밴쿠버의 부동산 가격이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 중에서 세 번째로 비싼 부동산 가격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나 오클랜드, 실리콘밸리 이런 데들은 부동산 가격도 높지만 그 소득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동네였지만 이 밴쿠버는 부동산 가격은 세 번째로 높지만 소득 수준은 50번째로 낮은 축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정말 엄청났던 겁니다. 또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 중에 10%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웨이 창업주의 딸이자 하웨이 CFO인 멍한 조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18년도 겨울쯤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다라는 사유로 체포가 됐는데, 또 그녀가 밴쿠버에 200만 달러 정도 되는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큰 화제가 됐었다고 하네요. 거주한다기보다 간간히 들렀다고 합니다. 그 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인 NPR이라는 방송국에서 내보낸 기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미국에 살다가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간 어떤 부부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밴쿠버 집값만 올리고 실제로는 살지도 않은 바람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시위도 벌어지고 한국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주민들 불만이 커지자 드디어 캐나다 정부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20%로 올리고, 그 집을 빈집으로 두면 그 부동산 가격이 2%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매김으로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이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3,167채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거래 금액으로는 7조 6,2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2020년에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국민들이 많이 구매를 했느냐 봤더니 중국인들이 13,5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중에서 58%가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건수는 경기도가 많지만 거래 금액으로 보면 서울이 3조 2,725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당연히 강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강남구 6,678억, 서초구 4,392억, 송파구 2,406억,
이라고 합니다. 실거주 현황을 봤더니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비중이 7,569건으로 32.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투자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들을 사고 있는 거죠. 어떤가요? 이 과거 밴쿠버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은 돈 많은 한국인, 돈 많은 중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투자의 일환으로 우리가 외국 주식 사듯이 그들은 그냥 한국 주택을 산 것 뿐이겠죠. 문제는 내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는 바람에 사기가 어려운 반면 외국인들은 다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내국인들이 불리해지는 그런 입장에 처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세금적인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 부담하는 세금은 일단 내국인이랑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국인들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 외국인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법의 허점이 좀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 취약상 또는 근무상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족 전체가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취약상 가는 건지 회사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인이 회사 근무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해서 돌아갔는데 허위라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중국인을 상대로 과연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잘못했다가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중국인이 소유한 집에 새들어 사는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말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 치팔라마 밥 먹었냐는 뜻이에요. 치팔라마 니치 팔로마? 지금 싱가포르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취득세를 높이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국인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특히 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취득세에 대한 규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캐나다에 벌어졌던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수 있다. 요 문구가 생각나네요.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